변호사님 뭐 보시나요? 지금 미숙캠 행실부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노답이잖아요. 말세예요. 제가 이거 보고 남편이 너무 노답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이 생겼거든요. 이거 한번 리뷰 가능한가요? 그럼요. 한번 같이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편이 뭐 바람나고 유흥업소 가고 잘못 인정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남편이 유흥업소 간 것도 바람으로 치는 건가요? 유흥업소 종류에 따라서는 외도에 해당이 되죠. 단순히 술만 마신 거면은 외도는 인정이 안 되겠죠. 뭐 그게 좀 심해지면은 뭐 부당한 행위라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술 마신 것 자체는 사실 외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분 보면은 아내 카드로 150만 원씩 긁고 여자 불렀냐고 했을 때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러면은 노래방 가기만 한 건 바람이 아닌 거예요? 그 한두 번 가고 가지고 사실 신뢰가 깨지기 어렵죠. 노래방만 간 거면은 사실 외도는 아닌데 노래방도 계속 가서 뭐 집에 안 들어온다거나 돈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하면 사실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외도가 아니어도 이혼 사유 중에 민법 840조 제6호 기타 사유가 있어요. 기타 사유로 해서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뭐 개선이 안 된다 하면은 노래방만 계속 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남편이 이제 여사친이랑 계속 전화를 하잖아요. 옆방에서 와이프가 남편한테 너 계속 여자랑 전화하잖아 이러잖아요. 근데 남편은 여사친이야 막 이러면서 바람이 아니야 이러잖아요. 이것도 바람으로 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자체만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안 되죠. 이제 뭐 연락하는 거, 만나는 거 다 상관없는데 이게 선을 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이 남자분은 와이프가 다른 남사친들이랑 연락하는 것조차 싫어하면서 본인은 연락하고 술 마시고 그것도 결혼식하고 얼마 안 지나서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뭐 여사친 자체만으로는 외도는 아니죠. 근데 이분이 뭐 모텔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판례상으로는 밀폐된 공간에 한 20분씩 들어가 있으면 성관계 했다고 쳐요. 아 진짜요? 이혼 숙녀 캠프 단골 멘트인데 모텔은 갔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현실부부에서 모텔 와인 사건이라고 아세요? 남편 친구랑 다른 방에 가가지고 술을 먹었잖아요, 와이프가. 그러면 그 와이프는 바람을 핀 거로 칠 수가 있는 거네요. 남편 친구랑 와이프가 단 둘이 가서 뭐 와인을 깠다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폐된 공간에 성인 남녀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성관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추정이 되는데 남편이랑 셋이서 갔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나가라고 했다. 그다음에 전화해서 와인도 못 가고 들어왔다. 약간 이래서 긴가민가 할 것 같긴 해. 근데 그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둘이 그냥 와인 마시러 모텔 갔다 하면은 그냥 성관계 했다고 봐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사친이랑 술을 먹는 거 그런 것도 바람으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되죠. 술 마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죠. 1대1로 둘이 술 마시러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면 이것도 바람이라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까지 바람인지가 궁금해요. 이게 예를 들어 친구랑 밥을 먹은 게 바람인지 술을 먹은 게 바람인지 뭐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굳이 이혼까지 안 오더라도 그냥 친구들끼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어디까지가 바람이냐. 연락하는 것도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술만 안 마시면 된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실 기준은 다양한데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외도가 인정이 되려면은 일단 육체적인 관계가 제일 심플하고 직관적이고 그다음에 정서적 외도라고 할 정도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친분이 쌓여야 돼요. 근데 이제 혼인 기간이 짧고 뭐 여사친이랑 술을 단둘이 마신 게 몇 번 확인이 된다. 근데 그게 뭐 일반 주점이거나 일반 음식점이다 하면은 외도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와이프나 남편이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가는 거면 그냥 기타 사유로 해서 그냥 신뢰 관계가 이제 깨졌다. 그럼 이렇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네요? 친하면 될 수도 있죠.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경제력이 없었다 2주면 회사를 그만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되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은 아닌데 돈 문제로 이혼을 많이 하시는데 남자가 돈을 잘 버는 집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남자가 돈을 버는 게 기본값이었다 보니까 갈등이 크진 않은데 여자들이 가장 역할을 하는 집에서는 돈 문제가 크게 더 많이 문제가 돼요. 지금 이혼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남자가 일하기 훨씬 쉽고 남자 임금이 훨씬 높은데도 사지 멀쩡한데 그냥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당연히 부부 갈등이 되는 거고 이분처럼 고등학교 아이가 집에 있으면 사실 케어가 거의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가 학교 학원 가느라 바쁠 텐데 근데 육아한다는 핑계로 돈을 안 벌고 일찍 그만두면 여자 입장에서는 생활비 안 주고 너무 힘들었다 할 수 있죠.
보통 이런 경우를 많이 맡으세요? 많아요. 만약에 여자 측의 변호를 맡았다면 의뢰인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빨리 이혼하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행실부부에서 남편이 그 셋째 딸을 막 패대기 치고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만약에 와이프가 옆에서 그 영상을 찍지 않았다면 그럼 증거가 없잖아요, 사실. 그럴 땐 증거를 어떤 걸로 제출을 해야 되나요? 근데 여기가 편의점 앞 아니었나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CCTV가 있을 거고 그럼 CCTV 확보하면 되고 근데 가정 내에서 다투면은 사실 남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말리기 바쁘지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여긴 좀 이례적인데 그러면은 다치자마자 상처 부위 찍어요. 그리고 경찰 신고하면은 경찰 신고 내역이 남고 사실 저 동영상이 있으면은 가장 직관적이지만 뭐 없다 하더라도 바로 신고했으니까 112 와서 그 신고 내역 제출하는 거 증거 하나 그 다음에 상처 부위 진술 하나 그 다음에 일단 맞고 나서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녹음하면 그건 또 다른 증거. 울면서 녹음한 게 증거가 돼요? 상처가 남아있고 112 출동했고 그럼 112 출동의 기록이 남아요. 이런 관계로 싸웠다고 한다. 그리고 상처가 남았고 거기 남으니까 이게 다 총합하면은 이 당시에 남자가 여자아이를 때렸구나 이렇게 돼서 증거가 사후적으로 남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영상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그런 걸로도 다 가능한 거네요. 네네. 그리고 가정폭력범들의 특징이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많이 안 해요, 생각보다. 때렸는데 뭐 어때? 이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사건하기 쉬워요. 가사조사 받으시면 또 인정해요. 뭐 걔 사람 아니어서 좀 패대기 좀 쳤다. 그러면은 인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지는 건데 그러면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남편 측의 변호를 맡으시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그냥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다 정도로만 하라고 하죠. 왜냐면 사진이랑 경찰 신고 내역이 남으면 사실 그거를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경찰은 제3자니까 그 사람들이 본 건 정확할 테니 그걸 업기는 어려워서 그냥 최소한으로는 인정하라고 하죠.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보면서 약자를 잘 골랐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남편분이 평등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가족 내에서 약자를 잘 골랐고 그럼 셋째가 약자인 거죠? 그쵸. 왜냐하면은 아내분은 뭐 보시다시피 대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랑은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약간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라 혼인관계 자체를 파탄내고 싶은 마음은 기본적으로 없어 보여요. 근데 아이 넷 중에 2명은 성인이어서 없고 셋째, 넷째 있는데 넷째는 너무 약하잖아요. 셋째는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바람피지 마세요 하니까 잘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 어차피 뭐 행실이 조금 이상해져도 내 탓이 아니라 원래 그런 아이였다라고 이렇게 딱딱딱 맞아 들어가니까 조금 쉬운 느낌? 그리고 여기서 협의 이혼 이런 게 나오잖아요. 협의 이혼이 뭔가요? 그 이혼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법원으로 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법원을 오되 변호사를 끼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협의 이혼이에요. 변호사 없이 하는 이혼이 협의 이혼이고 변호사를 최소한 한쪽은 대동을 하는 게 이제 법정으로 오는 이혼인데 이 법정에서 하는 이혼이 조정 이혼이랑 말 그대로 재판 이혼이 있어요. 그 협의 이혼 절차에서는 2사람만 합의하면은 그냥 합의한 그대로 이혼이 되고 대신에 재산분할 위자료는 이제 법원에서 챙겨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결혼하고 2주 만에 남자가 외도를 했대요. 근데 사실 이분들은 혼인신고를 좀 늦게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2주 만에 외도를 하면 그게 혼인 무효 소송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혼인 무효는 굉장히 협소하게 인정이 돼요. 뭐 미성년자였다던가 그런 사유가 정확하게 남아 있어서 혼인 기간이 짧았다고 해서 바로 혼인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외도한 경우는 그냥 바로 이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남편이 폭행도 하고 폭언도 하고 바람도 피고 난리 났잖아요. 혼인신고는 근데 했잖아요. 이혼을 하면은 양육비를 줘야 되는 건가요, 남자가? 이게 남자 여자분이 같이 낳은 자식이면은 이제 남자분한테 양육의 의무가 있어서 여자분이 아이를 데려갈 경우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지금 재혼 가정이라서 사실상 생판남이잖아요. 그리고 혼인신고는 했지만 아마 입양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혼하게 되거나 이혼 소송 시작하면은 그냥 여자분이 단독으로 다 양육해야 돼.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양육비도 안 줘도 돼, 여자는 돈도 줘, 막 이러니까. 근데 원래 돈 안 버셨으니까. 진짜 답이 없네요, 이 남자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남편이 이렇게 다 잘못을 했는데 그러면은 만약 여자 측이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럴 때 의뢰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뭐 증거를 수집하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일단 여자분이 보니까 녹음이랑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그대로 빨리 그냥 잘 정리해서 달라고 할 것 같고 근데 사후적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소송 들어왔을 때 이후에 채집할 수 있는 건 없고 모아둔 거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여자분이 일단 그 상간녀랑 녹음 파일
역할도 잘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남편분이 돈 번 게 없으니까 이거는 소득은 소송하면서 금융거래 바로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이제 하면 되는 것이고. 남편이 이제 밖에서 일을 안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두 분 재산 현황이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될 텐데, 남자분이 지금 일을 안 하셨고 유속만 즐기시니까 일단 자산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 안 하셨으니까 국민연금 같은 것도 딱히 없으셔서 전체 재산이 아내 포션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분이 조금이라도 주실 확률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억울한 게 남편이 양육비도 안 줬고 남편이 맨날 여자한테 돈이나 타쓰고 이랬는데 재산을 여자 쪽이 주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빨리 이혼하라고. 왜냐면은 뭐 남녀가 바뀌어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만 돈을 계속 버는 집인데 여자가 이제 돈 하나도 안 벌어도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은 부양적인 요소, 그리고 이분도 어쨌든 육아나 살림을 조금이나 했을 거니까 일부를 떼주거든요. 남자분들 되게 아까워하세요. 반대로 여자분만 일을 하셨고 남자분이 일을 안 하셨으면 상식적으로 뭐 육아나 뭐 가정 살림 안 하셨겠죠. 그래도 어쨌든 기여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어서 떼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남편 귀책이잖아요. 그건 위자료. 위자료 때는 그럼 남편이 주는 거고 재산 분할 때는 여자가 주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그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다른데, 위자료는 이제 이 부부 관계가 깨진 거에 책임을 돈으로 묻는 거고, 재산 분할은 부부 공동 전체 재산에서 누구는 얼마 나눠 가지는 건데, 지금 이렇게 가정 폭력 있고 그다음에 아이 때리고 이런 분, 그다음에 경제적 무능력 이런 걸로 파탄이 난 거면은 남자분이 위자료가 조금이라도 더 인정될 거예요. 네, 그거는 위자료. 재산 분할은 전체 재산에서 나누는 거.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다 같이 고려는 해요. 혼인 기간이 짧기도 하고 번 것도 없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깨졌다 하면은 위자료 액수랑 재산 분할 액수를 적당히 맞춰서 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 않게. 변호사님이 행실부부에서 아내분 변호를 맡으면 거의 승소 100%인가요? 이게 승소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한데, 이혼에서 전부 패소 전부 승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분할 조금이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승소하는 편이긴 하지만 얼마만큼을 줘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라. 승소는 가능한데 위자료라든지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쵸, 액수의 문제가 좀 남아있죠. 그럼 거의 가능한 거네요. 그쵸. 근데 이게 승소가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닌 게, 남자분이 돈을 안 버시잖아요. 그리고 자산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막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막 남자한테 다 받아와야 되는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집행할 돈이 없을 거라, 이런 분들은 네, 좀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해도 돈 있는 집에서 이혼을 해야 건질 게 많아요. 아 진짜 돈이 없으면 아예 그런 것도 못 받는구나. 좋은 직장 다니시거나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안 줄 수가 없어요. 이자가 계속 붙으니까. 그런데 자기 뭐 명의로 된 재산이나 직업이 딱히 없는 경우는 그냥 그대로 둬요. 그럼 받을 방법도 많이 없고. 잔소리 부부 편도 보셨나요? 잔소리로 인해서 이혼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아 근데 잔소리가 폭행 이런 게 아닌데 어떻게 이혼이 돼요? 잔소리 하나만으로는 이혼이 안 되는데, 대체로는 잔소리 하나만 오지 않기 때문에 같이 오거든요. 잔소리 하면서 폭언을 끼인다거나, 잔소리 하면서 뭐 의처증, 의부증이 따라온다거나. 이게 말이 좋아서 잔소리지 선을 넘어가면은 폭언이 되잖아요. 사실 저는 잔소리 부부는 되게 순한 맛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건강한 부부가 여기를 왜 나오지? 아구창 날린다 약간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건 조금 과하긴 한데, 그 외의 말은 이런 정도로는 이혼을 잘 안 하시거든요. 멍청아, 바보야 뭐 이런 정도잖아요. 애교죠, 애교. 이 정도는 사실 이혼 사유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죠. 네. 그런데 실제로 잔소리 하면서 사실 폭언이 따라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폭언의 기준이 뭐예요? 네, 안 그래도 제가 비슷한 사건을 조금 한 적이 있어서 좀 찾아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올린 거에서 보면은 진짜 욕을 한 30년 이상 한 장인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은 욕을 되게 참신하게 하셔서, 나는 도청당하고 있는데 뭐 네가 거기 협조를 하고 있다. 쪽팔리게 지읒 리을이야, 이 아메바 같은 단세포야, 이 싸가지 없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대표적인 문구가 돼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판례도 좀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녹음을 하죠. 이 사람이 사실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기분 좋아서 막 욕하시는 이상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사람들 보면 막 운동 경기 볼 때 막 신나서 욕하시는 분도 있는 것처럼. 근데 그래서 한두 마디 욕한다고 이혼하진 않는데, 대체로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은 최소 몇십 년 동안 이제 욕을 들으시는 분들이라 녹음을 해서 오세요. 왜냐면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단순히 폭언 한두 마디는 재판부도 별로 용납을 안 하는데, 그게 이제 연도가 찍히고 오랜 동안 하면서 강도가 좀 세다 하면은 폭언만으로도
이혼을 시켜주죠. 잔소리 부부에서 누가 집안일을 많이 하냐 뭐 이런 거를 또 말을 하더라고요. 집안일 많이 하는 것도 누가 많이 하는 거에 따라 이제 이혼 사유가 되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럴 거면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요즘에는 MZ들이라고 해서 뭐 엑셀로 만들어서 뭐 식탁에서 이거는 누가 하고 뭐 욕실은 누가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데 사실 집안일을 해보면 알겠지만 끝도 없고 경계가 없어서 그런 걸로는 사실 이혼이 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이유로 서로 신뢰관계 파탄 났다. 이거는 이제 룸메이트보다 못하다 하면은 이혼이. 그럴 땐 이혼 사유가 가능하고. 근데 그걸로 위자료가 인정이 되진 않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잔소리 부부가 펜션 사업을 같이 하잖아요. 네네. 잔소리로 인해 남편이 이혼하고 싶어서 왔던 거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면은 재산 분할할 때 일단은 그냥 반반 가져가신다고 보면 되고, 특히 이 부분은 같이 일을 하셨으니까 누가 주도권을 졌던 상관없이 한 반반 정도가 될 거고, 사업체 운영은 누가 가져가도 이상하진 않은데 초기 자금을 누가 됐는지, 그리고 아이를 누가 키울 건지가 이 부분에선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아이 2명인데 한 명이 대학생, 한 명이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학생은 양육권이 대상자가 아니고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만 남아 있는데, 아이가 이 정도 컸으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하면은 엄마가 아무리 뭐 양육권 주장을 해도 아빠가 절대 싫다 하지 않는 한 아빠랑 살게 됩니다. 보통 아이의 의견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규칙상 이게 13세가 되면은 아이 의사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저는 그냥 보통 여자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았거든요. 실제 통계로도 한 3대1 정도? 남자분이 막 그렇게 많이 못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보통 남편분들도 변호사님한테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 이런 의뢰도 많으세요? 많죠. 그리고 엄마들이 포기하신 경우도 좀 있어요. 혹시 잔소리 부부랑 행실 부부 이 분들을 보고 뭘 느끼셨나요? 잔소리 부부는 같이 있어도 좀 외로운 그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여자분이. 그래서 좀 안타깝다, 좀 살가운 남편을 만나시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좀 듬직하게 다 받아주시는 거 보면 너무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건강하다고 느껴지고. 나름의 건강한 부부다. 아, 그럼요. 대신에 행실 부부는 큰일이다. 진짜 답이 없죠 좀. 역시 혼자 살아서 망하는 경우는 많이 없구나. 아니 남편은 도대체 왜 결혼하자고 한 걸까요? 제 생각에는 아직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사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잘 끊어낼 줄 아는데, 그런 관계 자체가 어떻게 해야 좋아지는지를 아예 모르시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본인의 에너지를 올리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행실 부부랑 잔소리 부부에 대한 Q&A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밌게 봤는데 또 이렇게 PD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너무 좋았고, 행실 부부는 조금 더 뭐가 나오지 않을까, 가정사나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에피소드가 더 있을 것만 같은 집이라. 그럼 다음에도 리뷰해 주시나요? 그럼요. 아직 한 부부 더 남았잖아요. 기회가 된다면은 다음 부부까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 정말 애청자로 잘 보고 있는데 많이 봐주시면 다음 부부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